화면에 종칭춘이라는 8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을 적에 호주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던 공부 중단,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후 싱가포르로 넘어와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당시 종칭춘과 남편은요, 소위 부잣집 사람들이었어요. 이 남편의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아내 종칭춘은 물리치료사. 이걸로 말 다 했죠. 그들의 생활은요,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집에 막 값비싼 금보석에 서예에 그림들이 쫙 깔렸어. 거기다 금술까지 좋았습니다. 아니, 이거 돈에다가 사랑에다가 다 가진 거 아니야 싶은데, 하늘은 공평하다고 해야 할지 이 부부에게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식. 그렇게 80대가 됐을 때 너무너무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얼마 안 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추억을 안고 혼자 살아가게 되죠. 늘 같이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요,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이때 종칭춘 매일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거죠.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그녀의 절친한 50년 지기 친구 장비진, 종칭춘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마음의 병으로 너까지 간다. 너나 나나 피차 혼자니까 같이 살자. 당시 장비진은요, 독신이었어요. 결혼 안 한. 그렇게 두 친구가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장비진은 그녀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던 2008년 장비진은 종칭춘, 우리 베이징 올림픽도 볼 겸 중국 여행 갔다 올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국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 둘의 여행 가이드가 바로 40대 양인이라는 남자였어요. 이 양인은요, 너무 다정하고 너무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친구 장비진 말에 의하면 여행하면서 종칭춘이 1만 위안, 약 하나로 180만원 정도를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쇼핑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돈도 이틀도 안 돼서 다 써버리곤 했다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나면 종칭춘이 여행 가이드였던 양인에게 말합니다. 나 나이가 있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당신 계좌 좀 빌려줘요. 나 거기로 돈 받아가지고 뽑게. 그렇게 싱가포르 은행에 전화, 양인의 계좌를 불러주고 거기로 돈을 받아요.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양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이 할머니 돈이 겁나게 많은 할머니구나. 갑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막 솟구쳐 올라. 양인은 종칭춘이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둘은 헤어지기 전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이 둘의 인연은 그냥 끝난 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 많은 할머니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까워. 헤어진 후에도 양인은요, 계속 종칭춘한테 편지도 보내고요, 전화번호도 알았잖아요. 안부 인사인 척 하면서 전화도 계속해요. 밥 먹었어요? 어디 아픈 데 없죠? 언제 잘 거예요? 등등등. 그런데 이런 양인의 친절함, 종칭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남편이, 이성이 늘 그리웠던 종칭춘. 양인이라는 이 남자, 노년의 내 삶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남자 같아.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같아. 그가 보여준 친절과 열정, 종칭춘은 내심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다가 어느 날 양인은 말합니다. 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양인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데?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얼마면 돼?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양인한테 고마워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 이 종칭춘은 양인의 꼬임에 속아 그에게 몇 번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 금액만 총 28만 위안, 하나로 5,100만원 정도. 양이는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시절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가슴속에 늘 새기고 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게 있죠. 이 할머니가 내 물주다. 중국과 싱가포르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무려 5천만 원이나 해먹은 이놈은요, 본격적으로 해보자 싶었던 건지 2009년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종칭춘 부부는요,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부부가 다 살아있을 때도 부자였는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이 더 불어났어. 그녀에게 남겨진 유산만 하나로 365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집 자체가 엄청 고급 주택이었단 말이에요. 이 주택 가격까지 포함하면 365억 플러스 알파.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싱가포르로 날아온 양인이 이 종칭춘의 집을 딱 가게 된 거예요. 딱 갔는데 집 보고 입이 떡 벌어진 거죠. 우와, 집 장난 아니다. 여기서 더 혹한 겁니다. 그는 바로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는 잘 꼬드겨서 우리 가족을 이 대저택에 살게 만들어야겠다. 상류층의 삶 나도 살아보자. 두 번째는 어떻게 잘 해서 종칭춘의 저 많은 재산을 내가 다 가로채야겠다. 그녀의 재산을 내 명의로 옮겨야겠다. 앞서 언급했지만 종칭춘은 자식이 없었어요.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걸림돌도 없고 딱 좋잖아.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수하려면 큰 조건이 하나 있죠. 무조건 이 종칭춘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 그녀의 최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그는 종칭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 사실 이 양이는요, 맨 처음 만나게 됐던 그 여행 가이드 시절 때부터 종칭춘한테 자기 혼자라고 결혼 안 했다고 거짓말을 엄청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온 것도 자신의 새로운 계획, 미래를 위해서 왔다고 막 입 벌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막 하면서 자연스럽게 종칭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날 위해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이 종칭춘은 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남자가 싱가포르 와서 살겠다고 도와달라 하는데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폭적인 돈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줬을 뿐만이 아닌 너 지낼 곳은 있니? 지낼 곳 찾을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 자신의 집 문까지 열어줘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종칭춘 혼자 살고 있지 않았어요. 50년 지기 친구 같은 80대 장비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장비진뿐만이 아닌 그 집에는요, 가사 도우미와 가루딘이라는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종칭춘의 이웃 린다도 집에 오곤 했죠. 그러니까 종칭춘, 이웃들과도 친구와도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조화롭게 잘 지냈던 거예요. 양인이 들어오기 전까진 말이죠. 양인이 집에 딱 들어온 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종칭춘, 친구 내보내는 게 어때요? 이웃 린다도 그만 찾아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양인이 종칭춘의 사교적인 친구들, 지인들 다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괜히 혼자 나갔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어디 갈 때는 꼭 나랑 같이 다녀요. 알겠죠? 자기랑만 있게끔. 점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줄이게끔 만듭니다. 주위에 사람 많아봤자 좋을 게 없거든. 내 계획이 탈로 날 위험성만 높아지지. 양이는요, 주위 사람들한테 마치 자신이 종칭춘의 손자인 척해요. 할머니를 끔찍히 여기는 손자인 척. 그리곤 종칭춘한테는 이성인 척 다가갑니다.
이것저것 챙겨주는 척하고 저녁 식사 때마다 그리고 종칭춘이 잠들기 전 그는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포옹하고 키스까지 합니다. 그렇게 양이는 종칭춘의 집에 산 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그녀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게 돼요. 실제 종칭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양인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계획대로 착착착. 사실 양인은요, 종칭춘에게 한 말 거의 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솔로? 웃기고 있네. 양인은요, 중국에 아내도 있었고요, 아들과 딸도 있었어요. 그의 첫 번째 계획이 이거였잖아요. 이 멋진 저택에 우리 가족 와서 살게 하고 싶다고, 부유층의 맛을 느끼고 싶다고. 가족들을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데리고 와야겠는데, 이 집으로 들어야겠는데 라고 생각한 양이는요, 종칭춘에게 말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도 싱가포르에 와서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데 당장 싱가포르에 오면 지낼 곳이 없대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싱가포르 오면 이 집에서 잠깐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이 말을 들은 종칭춘은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바로 자기 가족을 집에 들인 거예요. 아내인 거 싹 숨기고 지인인 척. 그리곤 종칭춘의 대저택 별채에서 지내게 합니다. 지금 영화 기생충처럼 양인의 가족들이 종칭춘의 집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후부터 이 가족들의 행동은 기가 찹니다. 자기들이 이 집 주인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정부를 부리고 운전기사를 막 쓰고 다녀요. 진짜 자기 집이냐. 양이는요, 운전기사, 가사 도우미도 사실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없으면 자기도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쉽게 건들지를 못하는데 운전기사는 달랐어요. 내가 종칭춘 다 운전해서 데리고 다니면 되거든. 굳이 필요 없어. 괜히 내 계획이 탄로날 위험성만 높아지지. 그래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종칭춘한테. 운전기사가 당신 없을 때 날 때리려고 했다고. 나 진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이거 그대로 둘 거냐고. 잘라달라고. 그렇게 운전기사를 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50년 지기 친구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지 돌연 이 집을 나가겠다고 이사를 해요. 진짜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양인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종칭춘의 친구들이 그녀의 집을 온다? 그러면 이 양인 부부가 앞장서서 못 만나게끔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이 부부는요, 무려 5년 동안 종칭춘의 집에 기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그녀의 모든 재산, 지인, 친구들까지 다 빼가기 시작해요. 2009년 3월 양이는 갑자기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뮤직 댄스 스튜디오. 뜬금없죠? 뮤직 댄스. 그리고 종칭춘의 집을 이 회사 주소로 설정해요. 그러니까 깡통, 유령 회사를 만든 거예요. 왜? 돈 빼돌리려고. 종칭춘, 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요. 돈 좀 보태줄 수 있어요? 하고 돈을 받아요.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패막이로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전문적으로 회사 장부를 위조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8월경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종칭춘의 은행 계좌 관리를 넘겨봤습니다.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저 믿죠? 하지만 속셈은 그 안에 있는 돈 가로채기. 그렇게 2010년도에 양이는요, 종칭춘한테 갑자기 유언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 상속자를 양인, 나로 지정해 달라고. 그리고 또 막 혀를 나불나불 대서 종칭춘의 계좌에서 약 6억 가량의 돈을 중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 계좌로 넘겨요. 와, 순식간에 착착착. 이때 당시 종칭춘의 나이가요, 정확히 87세였어요. 완전 고령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11년도에 병이 찾아온 거예요. 치매가 온 것 같아. 심하진 않은데 약간 치매 초기 증상?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 자연스럽게 그녀의 모든 금전적, 의학적인 거 양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아, 기회다. 바로 서명 위조해서 재산 빼돌리기에 가속도가 붙어요. 보험회사와 여러 군데 전화합니다. 저희 종칭춘이 법적 후견인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네요. 종칭춘의 서명을 위조해서 자기가 법적 후견인이 돼버립니다. 종칭춘의 재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다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 양인은 종칭춘의 재산 7억 9천만 원 정도를 또 빼돌립니다. 앞서 6억에 7억 9천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13억 9천을 해먹은 거 아니에요. 종칭춘 재산의 실제 관리자가 된 후 양인은 너무 좋았겠죠. 아싸 꽁돈. 더더욱 날개를 달고 다양한 방법으로 종칭춘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당시 종칭춘 집이 잘 살았다 보니 집 안에 비싼 그림, 서예 이런 게 많았어요. 어차피 노인네 치매 걸려서 기억도 못해. 이거 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보석에 그림에 서예에 다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 수익만 무려 1,000만 위안 이상. 하나로 18억 이상이 됐어요. 18억 이상. 와, 13억 9천에 18억 하면 또 얼마입니까? 얼마를 헤쳐먹은 거야? 2014년 8월까지 집계된 집 저택 외에 남겨진 종칭춘의 재산은 9,212위안 뿐이었습니다. 9,212위안. 하나로 168만원 정도. 이대로 계속 간다면 끝내 그 168만원에 대저택까지 모두 양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의 계획대로. 하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2014년 8월 21일 상황이 급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날 종칭춘의 조카가 이모 보겠다면서 이 종칭춘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딱 왔는데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실제 집 주인인 우리 이모는 멍하니 가만히 있고 웬 처음 보는 남자와 여자 가족들이 우리 이모 집에서 지들이 주인인 양 판을 치고 있어. 이모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고 이거 뭐야? 순간적으로 화가 난 조카가 바로 이모 종칭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사실 이 조카가 이모 집에 갔던 건 안부 인사차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조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 언급했던 종칭춘의 이웃 린다부터 잘린 운전기사의 이모 곁에 몇몇 분들이 지금 당신 이모 집에 웬 남자가 하나 들어와서 자기 말로는 자기가 무슨 종칭춘의 손주 가족이라고 하는데 당신 이모 돈을 노리는 건지 뭔지 완전 이모를 격리시키듯이 그러고 있다. 이상하다. 이 말에 조카는요, 바로 이모 집에 들어 앉아있는 남자가 누군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손주는 개뿔.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남자 뭔데 우리 이모 집에 죽치고 있어? 법적으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양인 어쨌습니까? 법적으로 대리인 다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다 손을 써놨잖아요. 무작정 법으로 양인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는 바로 종칭춘의 절친, 함께 살았던 장비진과 가정부 등을 찾아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법적으로 갔을 때 증인을 서달라고. 그래서 조카가 자기 변호사 그리고 장비진을 등에 업고 그날 이모 종칭춘 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조카는 이모의 재산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관련 증거들을 모아 종칭춘을 데리고 온 뒤에 후견인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양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놈이 수년간 이모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빼돌렸다며 그거 다시 원상복귀 회수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당시 조카가 만만의 준비를 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니 양인 어쩔 거예요.
더 파고들면서 질질 끌면 자기의 만행이 더 알려지고 밝혀질 텐데 양인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11일 후 양인의 가족은 중국 베이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9월 17일 양인이 무슨 이유에선지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다시 체포돼요. 왜? 배임 혐의. 앞서 그랬잖아요. 장부 조작했다고. 이것뿐만이게요. 이민법 위반 등 약 300건 이상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맨 처음 재판에서 내내 그는 자기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347건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정해요. 여기서 배임 혐의란 뭐냐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종칭춘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잖아. 배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종칭춘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녀가 절 사랑한다면서 스스로 저한테 준 것들입니다. 제가 달라고 하거나 뺏은 게 아니에요. 옆에는 지 아내입니다. 아니, 서로 사랑했대요. 80이 넘은 노인과 30, 40대 남자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대요. 사랑해서 80대 노인이 스스로 자기한테 준 거였대.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주절주절 이 개소리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양인은 자신이 종칭춘과 같이 살면서 그녀를 엄청 잘 보살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함께 살았던 친구나 가정부 혹은 다른 사람들 말은 달랐습니다. 네가 종칭춘을 잘 보살폈다고? 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앞서 언급했지만 양인이 이사온 후에 그는 종칭춘의 주변 인물들 다 끊게 만들었습니다. 증인으로 섰던 친구 장비진과 가사 도우미 그리고 이웃 린다는요. 양인이 집에 들어온 후 종칭춘은 극도로 이상해지고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옷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옷을 사고 했던 여자가 이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옷 한 벌 사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인연 끊게 만들고 버젓이 자기 아내의 신분까지 숨기고 집안에 들인 데다 이놈이 종칭춘의 감정,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했습니다. 허구한 날 종칭춘 껴안고 뽀뽀하고 어우 그냥 이런 진술들 앞에 양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범죄 인정. 이 사건으로 양인 징역 8년 2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 검찰이요 바로 항소해요. 왜 징역 이것밖에 안 주냐고, 더 세게 달라고. 그래서 2심에서 더 늘어납니다. 징역 11년 2개월 땅땅땅. 하지만 이렇게 내려졌음에도 형기 3분의 2 정도만 복역하고 202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대요. 이 사건 이후에 종칭춘은 조카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웃긴 게 종칭춘이 양인과 함께 살면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양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뒤에 조카와 함께 살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대요. 치매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양인은요 아예 초기 때부터 자신의 이 들어온 속셈을 종칭춘의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친구인 장비진과 종칭춘이 둘이 이제 계좌 같은 걸 하나 개설했는데 2009년도에 딱 보니까 계좌가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 그 계좌 안에 있던 돈은 알고 보니까 그 계좌를 없앤 사람 양인이었고요. 그 안에 있던 돈 자기가 다 가로챈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장비진이 바로 친구 종칭춘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야,
우리가 만든 계좌 너나 나 허락도 없이 저놈 양인이 다 해지한 것 같아. 돈도 지가 다 가로챈 것 같다고. 쟤 좀 내보내. 쟤 이상해. 쟤가 네 재산 다 빼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때 종칭춘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양인한테 눈이 멀어버린 뒤였다고. 이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집을 나가 이사 갔던 거예요. 참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람이 그립고 이성이 그립고 정이 그리웠던 종칭춘은 양인이라는 늑대에게 잘못 빠져 전 재산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조카 덕분에 지킬 수 있었죠. 양인이 재판장에서 했던 말, 종칭춘 그녀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참 80대와 30, 40대의 사랑. 정확하게는 30대 후반이었어요. 가족, 엄마와 아들, 가족 간의 내리사랑이 아닌 이성 간의 사랑. 요새 나이 차이 많이 나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 추세인데 80대와 30대 후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한 충격적인 사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